여기 저 포함해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성공의 8단계는 좀 들어봤겠지만 RRTM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용호 그룹장님을 통해서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일단 들었을 때 정말 정말 좋은 시스템이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RRTM을 제대로만 하면 정말 그래도 빠르게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RRTM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네트워크 마케팅에 정답이 있나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정답은 없죠. 그런데 정답이라고 하는, 우리가 원하는 그 무언가 아니면 성공이라고 하는 그것을 찾기 위해서 다들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사에서도 경험했지만 열심히만 해서는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열심히에 시스템을 더했더니 방향성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향성에 대한 방법이 무엇일까? 그래도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에 접목했을 때 내가 헤매지 않고 가는 방법이 RRTM이라고 하면 꼭 해봐야겠다,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혹시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무엇인지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으신 분 계세요? 제가 예전에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거의 어떤 걸 말했냐면, 일단 스폰서님이 하라는 거, 오라는 거, 해야 된다는 거, 가야 되면 가야 되고, 이런 것들, 약간 미션 주면 해야 되고, 뭔가 정확한 주도적인 거 없이 약간 끌려다니긴 했지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하라는 대로 하면 성공하나? 성공의 길로 가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따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시스템은요, 비슷한 형태를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하게 하는 패턴이라고 해요. 제가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니던 그 스폰서의 뒷공무니가 아니었던 거죠. 이게 누구나 반복적으로 했을 때 성공할 수 있는 패턴이 바로 시스템인데, 저희가 거의 지금 네트워크라는 걸 하면서 만나게 되는 사람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주부잖아요. 집에서 어느 날 애만 키우다 보니까 경력 단절이 돼가지고 살림만 하고 있는데, 뭐 제품을 통해서, 뭐 먹는 거 건강식품을 통해서 정보를 접하게 됐는데 돈도 벌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와가지고 그래? 그렇게 하면 돈을 버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열심히만 전달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어떤 자격이 주어지거나 조건이 붙거나 대학을 나와야 된다거나 꼭 서울에 살아야 된다거나 영어는 꼭 해야 된다거나 어떤 자격 조건이 있었다고 한다면 누구나 성공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성공하는 시스템이 아니죠. 그런데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그냥 집에 있다가도, 나온 주부들이어도, 그냥 애엄마여도 반복적으로 했을 때 성공할 수 있는가라는 게 바로 시스템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다는 거죠. 절대 시스템은 정해진 교육이나 규칙이 아니었더라고요. 저는 교육을 말하는 줄 알았어요. 열심히 가서 듣고 메모하고 그 다음날 갔다 오면은 마음은 뿜뿜 되어 있는데 제대로 실행하지 않으니까 사실 그때뿐이었다는 생각은 했어요. 근데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의 그게 룰이고 규칙이고 하니까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지. 반복적으로 했을 때 이게 되나 안 되나 그런 생각할 겨를도 없이 계속 시간이
4, 5년의 시간이 그냥 훅 지나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 성공하는 시스템은 사이클은 따로 있었다. 그냥 열심히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주네스에 와서 그리고 월드비전 그룹에 들어와서 알게 됐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누구나 반복적으로 했을 때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은 바로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다들 처음 들어보셨을 법한 RRTM을 들었죠. 듣게 됐죠. 알게 됐죠. 그러면 이 RRTM만 반복적으로 훈련했을 때 성공하는 내가 한 발짝 더 성공할 수 있다는데 도대체 이 RRTM이 뭐길래 내가 원하는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건가? 첫 번째 R은요. 리테일이에요. 판매. 사실 남한테 판매하는 것도 판매지만 첫 번째는 저에게 먼저 판매해보는 것 같아요. 제가 누군가로부터 정보를 들었죠? 그래서 나를 한번 실험해보는 거죠. 내가 먹어보고 체험해보고 경험해봐야 누군가한테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 건데 내가 먼저 해보지 않고 전달만 한다? 그냥 영업인 거죠. 배워서 하는, 익혀서 하는 그냥 영업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절대 네트워크는 영업이 아니더라고요. 영업을 해야 되지만 절대 영업이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된 제품 체험과 정보를 알았을 때, 알게 됐을 때, 누군가에게 정보를 줬을 때 그들도 같이 나처럼 먹고 쓰고 그 정보를 누군가한테 또 전달하게 되더라. 그러면 전달하다 보니 그게 수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왜? 내 입을 통해서 내가 경험을 제대로 전달했더니 내가 중간에서 광고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 대기업에서 하는 것처럼 광고를 저에게 돌려주다 보니까 저에게 수당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R은 리크루팅입니다. 모집인데요. 내가 먹어보고 써보니 누가 생각나는 거예요. 정말 만에 하나 간혹가다 정말 본인만 먹고 쓰는 걸 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왜 이걸 남한테 알려줘? 나만 먹고 쓸 거야. 이런 사람도 간혹은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정말 좋은 정보를 들었고 내가 정말 좋은 걸 맛보고 경험했을 때 가장 먼저 가족을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정말 친한 지인들을 생각합니다. 그 다음이 남이죠, 사실. 세 번째가 남을 생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명단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맛있는 걸 먹고 나 혼자 그 맛집을 알고 나 혼자 가는 게 무슨 재미가 있을까요? 내가 정말 좋은 걸 알게 됐을 때 내 가족과 함께하고 내 지인들과 내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과 한다는 거를 상상하면 정말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좋다고 생각한 그 경험들을 생각나는 그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한다 생각하시고 명단을 작성해 보시는 거죠. 그러면 그들에게 내 얘기를 그들은 사실 다른 사람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얘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마이스토리를 통해서 그들을 리크루팅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저는 팀 수당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 T는 트레이닝입니다. 트레이닝이라고 써놨지만 사실은 티칭도 되고 쉐어도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나눔에 더 가깝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내가 보고 배우고 경험한 것들을 누군가에게 나누어 준다는 거. 그로 인해서 후원을 하고 육성을 하고 1대1 상담을 하고 그렇게 되면 나에게는 진정한 우리가 원하는 인쇄소득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M은 모티베이션입니다. 그가 끝까지 나와 함께 이 성공이라는 것에 가기 위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가 그 동기부여까지 됐을 때 그 사람이 나와 함께 가게 되는 거겠죠. 그랬을 때 내가 끝까지 동기부여가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 팀도 있고 그룹도 있고 회사도 있고 여러 가지 시스템을 통해서 그에게 나의 파트너들에게 같은 끝까지 갈 수 있는 열정을 부어줄 수 있는
열성을 줄 수 있는 동기부여를 주는 것이 모티베이션, 바로 M입니다. 그래서 이 RRTM을 사실 처음 들었다고 한들,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RRTM만 제대로 하면 내가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가 원하는 다른 길로 새지 않고 목적지 없는 바다를 떠다니는 게 아니라 목표 있는 항구를 제대로, 그래도 남들보다 제대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반복적으로 훈련할 것인지 한번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할 디테일은요. 판매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나로부터 시작해서 제품 체험을 하고 먹어보고 써보고 발라보고 이런 것들을 누군가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에게 추천 수당이 발생하고 내가 판매를 잘한다면 최대 300만 원까지 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체험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정보를 전달한다? 그러면 그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영업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체험하고 그 체험 정보를 소비자 또는 가족 지인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이렇게 수당을 받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돈까지 벌면 좋죠. 좋은 제품 경험하고 알려주고 했는데 돈까지 번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나를 통해서 그가 제품을 해보겠다고 했을 때 저에게 직접 추천 수당이라는 게 발생을 하죠. 그러면 내가 얼마만큼의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가 있을까? 한 달을 잡아서 사실 매일매일 전달했을 때 매일매일 한 사람씩 전달했는데 그들이 다 오케이를 했다. 그럼 너무 좋겠지만 언제까지? 평생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사실. 여기서 말하는 제품 체험하고 정보 전달하는 것은 사실 제품을 하라는 건 아니에요. 전 제품을 체험하고 나서 사업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가끔 있잖아요. 그런데 전 제품을 체험하고 나서 그게 내가 효과가 있으면 하겠다라는 사람이 가끔 있단 말이에요. 전 제품을 빠른 속도로 이 효과를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 같은 건강 체질의 사람들은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나서 바로 몸이 좋아진다거나 어떤 반응이 있다거나 없는 사람도 가끔 진짜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제품 먹고 나서 내가 이걸 다 먹어보고 경험해보고 해가지고 좋아지면 정말 그때 가서 할게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아니, 그게 아니야. 그냥 한 가지라도 제대로 먹고 써보고 했을 때 정말 좋다고 하면 그때부터 그냥 시작인 거예요. 그리고 절대 제품은 애용하지는 마세요. 애용하지 마시고 그냥 사용해 본다라는 기준에서 하시면 됩니다. 절대 판매만으로는 돈을 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는 열정에 불타서 이게 너무 좋아서 하루에 1명씩 전달하고 한 달에 30명을 전달했더니 정말 뭐 10명, 20명이 다 써본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언제까지고 판매만 할 수 없습니다. 판매를 정말 잘하는 사람도 언젠가는 고갈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주변에 보시면 정말 제품력 따지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내가 이거 정보를 전달했는데 내가 먹고 써보니까 너무 좋아 그랬는데 그러면 그 제품의 성분표는 뭐야? 뭐가 들어있어? 안 좋은 건 뭐야? 얼마나 들어있어? 어떻게 만들었어? 누가 만들었어? 그게 중요하죠. 사실은 중요해요. 요즘에는 정말 소비자들이 정말 똑똑해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핸드폰만 열면 어떤 정보든지 다 알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제품력,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마케팅 제품은 좋다에서 시작합니다. 제가 긴 시간 생활해 보니 이런 마트에서 사회적으로 파는 이런 모든 제품들을 통틀어서 네트워크 제품력을 따라오는 제품들은 없어요. 비싼 제품들도 가끔 있겠지만 어찌됐건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제품은 50%는 좋다 해서 깔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누가 만들었죠?
다년간의 노하우와 그들의 경력과 전문가들의 본인들의 능력을 통해서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더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만들어서 이 제품력을 따지거나 뭐 알아보거나 사실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냥 믿고 가는 거죠. 믿고 가는 거고, 절대 네트워크 제품은 좋지 않으면, 제대로 만들지 않으면 내 입소문을 통해서 나갈 수 없다.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간혹 이제 불법적으로 만들어진 회사 빼고 제대로 만들어진 회사, 유통하는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좋다 해서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판매만 해서 열심히 하시게 되면 300만 원까지는 충분히 버실 수 있다. 그럼 우리가 300만 원만 벌려고 여기 있는 게 아니잖아요. 리크루팅을 해야죠. 리크루팅을 하게 되면 월 1000만 원까지 버실 수도 있습니다. 모집이라고 해놨지만 사실은 내가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먼저 전달하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먹고 써보니까 누군가 생각났어. 그래서 카톡을 열고 명단을 다 작성해보는 거예요. 다 써보는 거죠. 그가 지금 가끔 연락했든 아니든 사실 내 기억 속에 있는 사람이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우선순위로 작성하되 거기에서 또 나누는 거죠. 명단을 또 압축을 통해서 그들에게 내 마이스토를 통해서 내가 왜 이거를 먹고 쓰게 됐는지, 왜 이 사업까지 전달하게 됐는지 성공의 8단계를 통해 가지고 쭉쭉쭉 전달을 하게 되면 그들도 사실은 내 지인들은 나를 통해서 리크루팅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더라고요. 정말 내가 누군가를 리크루팅 하기 위해서 스폰서님을 모시고 간다면 스폰서님이 가지고 있는 역량은 굉장히 높죠. 크죠. 기대감도 크고요. 그런데 나로 인해서 소개받고 온 그 사람은 나의 스폰서의 마이스토리가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전하는 내 마이스토리를 듣고 그가 움직여지는 힘이 훨씬 더 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가진 마이스토리를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대로 네트워크 사업은 파는 일이 아닌 정보 전달하는 일임을 명확하게 인식하셔야 되는데요. 그렇다고 팔지 않는다? 그것도 아니에요. 팔아야 돼요. 파는 것도 있지만 팔면서 내가 정확하게 이 회사 제품 보상을 완벽히 숙지하고 나서 그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처음에는 사실 이거를 만나고 나서 얼마간에는 그래 나 이제 전달받았으니까 모를 수 있어. 모르지만 내 눈빛과 내 말투와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전달할 수 있으나 그 확신만 전달하기에는 사실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 이 회사 제품 보상을 가지고 정확하게 안내를 하고 그러고 나서 사람들한테 리크루팅을 했을 때 그들에게 안내를 했을 때 그가 더 확신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해보자고 손을 잡고 이 사업을 진행하더라. 그렇게 되더라고요. 리크루팅을 잘 하시게 되면 우리는 팀이 생기면서 팀 수당이 발생하게 되죠. 그러면 라인 미팅을 통해서 한 명 한 명 다 다르기 때문에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것이 아닌 하나 한 명 한 명 만나가면서 상담을 통해서 후원을 통해서 그들과 쭉 관계십을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이스토리는 5분, 10분, 30분, 뭐 1시간, 2시간. 상황에 맞는 스토리텔링이 필요한데요. 아무리 내가 1시간 약속을 잡고 나왔다고 한들 사람 일이라는 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 나 1시간 동안은 시간 있어. 천천히 말해봐라고 하지만 막상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발생하거나 급한 일이 생기면 가버리는 상황도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전하려고 했던 마이스토리를 5분, 10분, 30분짜리로 그게 또 회사, 제품, 보상에 따른 마이스토리를 다 정립을 하셔서 내가 다 가지고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요즘에는 모든 플랫폼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사업하시는 분들도 스토리텔링 없이 사업을 진행하진 않아요. 이 스토리텔링 자체가 워낙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업의 크기나 이런 뭐 회사의 크기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진 않더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회사에 대한 확신, 정확한 목표, 그리고 그와 함께 하고 싶은 이유 이런 것들이 더 그에게 내가 전달하고 싶은 게 더 강하게 다가갈 수 있다. 그런데 내가 사업을
정확히 모른다. 보상 플랜 제대로 모른다.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가 나 월 5천 벌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근데 난 제대로 몰랐어. 나 잘 모르는데 그냥 해봐. 우리 스폰서님한테 가서 물어보자. 그럼 그가 저를 믿고 따라올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내가 먼저 제대로 된 보상 플랜을 파악하고 있어야 누구를 만나더라도 어떤 보상 플랜으로 그에게 제시를 할지. 이제 막 집에서 있다가, 내 집에 있다가 밖에 나갔는데 막 월 1억 벌 수 있다고 하고 연봉 막 몇십억 벌 수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혹해서 오나요? 아니죠. 그리고 어느 타 회사의 탑 직급을 만났는데 그분에게 내 비전을 전달하면서 월 500도 벌 수 있어요. 이런다고 하면 그분이 과연 나를 따라서 올까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보상 플랜도 제대로 이해하시고 숙지하셔서 그 사람에 맞는 보상 플랜, 그리고 그가 원하는 내가 얼마 벌고 싶어라고 물어봤을 때 그가 대답하는 그 보상에 맞춰서 그 목표 금액에 맞춰서 이 주네스의 보상 플랜을 제대로 풀어줄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의 목표가 정확히 정립이 된 후에 리크루팅하는 게 맞습니다. 나의 목표도 정확하지 않은데 누군가를 리크루팅해서 같이 배를 타자고 하는 거는 정말 바닷가를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정말 목적지 없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디 갈지도 모르고 어떻게 갈지도 모르고 언제 도착할지도 모르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없는데 정확하지 않는데 누군가를 리크루팅해서 나랑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하는 건 정말 어떻게 보면 무책임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목표를 정확하게 정립하시고 내가 가고자 하는 목표를 정확하게 방향 제시를 한 후, 정리한 후 누군가를 리크루팅해서 같이 그곳에 가자. 너와 함께 하자.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더 그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리크루팅까지는 사실 나만 잘해서도 돈을 벌 수 있는 단계예요. 왜냐면 내가 판매를 잘하는 영업 잘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누군가한테 말을 잘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끌고 올 수 있어. 하지만 그 1,000만 원까지예요. 맥시멈 1,000만 원까지고 그 이상을 벌 수는 없어요. 여기에서 사파이어 엘리트라고 하는 거기까진 갈 수 있으나 그 이상을 가긴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이상을 가야 된다. 가고 싶다. 당연히 다 가고 싶죠. 가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이 시간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이상을 가야 된다? 그럼 뭘 해야 되죠? 그쵸. 트레이닝을 해야 되죠. 사실 트레이닝은 교육이라고 하지만 정말 저는 나눔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트레이닝까지 할 수 있다면 이제 그는 월 1,000 이상의 수입을 벌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런 능력이 키워지는 거겠죠. 내가 그들과 함께 하자고 했을 때 내 목표와 그의 목표를 함께해서 같은 배를 타가지고 같은 항구를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배를 젓고 있는데 그에게 내가 그동안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나누면서 같이 최소한의 리스크를 가지고 최대한의 방법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육이죠. 그리고 1대1의 멘토와 상담을 통해서 했을 때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그 인쇄 수입을 벌어갈 수 있는 거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가 아무리 좋은 걸 하려고 해도 내가 잘 알지 못하고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면 무엇도 나누어 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익히고 배우고 해보고 경험해보고 그러고 나서 그에게 하게 해야겠죠. 나는 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입으로만 떠든다면 파트너도 다 알죠. 사실은 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하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는 미팅만이 답이죠. 사실은 깨지든 부서지든 거절받든 이 모든 것들이 내 미팅에 나아가서 실력으로 쌓아가지는 거더라고요. 머릿속으로만 상상해서 얘한테 거절당할 거야 라는 상상만 해서 미팅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 몸 실력이 늘지 않더라고요. 절대적으로.
그래서 미팅을 통해서 계속 거절을 받고 혹시라도 힘든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게 끝은 아니더라. 절대적으로 내 몸에 익혀지는 게, 내 머릿속으로, 내 입으로, 내 가슴으로 익혀지는 게 있더라. 주네스는 정말 좌우 한 명만, 아니면 좌우도 아니에요. 정말 한 명만 성장시켜도 성공하는 일인데 어렵다고 해요.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이유가 내가 해보지 않고 내가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힘들었지만 해봤으면 그 힘든 과정을 통틀어서 압축해서 그 내 파트너는 그 힘든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래도 조금 더 쉽게 가게끔 안내할 수 있는 게 바로 트레이닝의 하나의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혹시라도 지금 힘들다고 생각하신다면 얼마나 또 하고 있는지 나부터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여기 트레이닝까지 하게 되면 아까 인세 수입을 벌 수 있으면서 월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벌어갈 수 있는데 그게 곧 매칭 수당까지 포함되는 거죠. 정말 주네스의 꽃은 매칭 수당인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를 성장시킴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익이 내 거지만 내 거가 아닌, 근데 같이 한다는 그 기쁨이, 그 성과가 너무나 크게 다가올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함께하는 파트너, 그리고 형제라인 사장님들, 여기에서 오는 모든 것들이 다 힘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응원들도 너무 힘이 되고요. 네트워크가 정말 책 하나 펴놓고 챕터 1부터 해가지고 우리 첫 번째 오늘 만났으니까 자 이제 명단 작성하는 거야, 만나는 거야, 해보는 거야, 1번부터 100번까지 순서가 있다고 해서 전달하는 거면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학교가 아니더라고요. 네트워크는 학교가 아니더라고요.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너무 많은 과정이 있고 너무 다른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 지식만으로 책이 정말 도움은 돼요. 도움은 되지만 절대 지식만으로는 전달이 되지 않더라고요. 내가 경험하지 않고서는 절대 전달할 수 없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내가 경험한 일을 전달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가장 리스크 없이 파트너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 일이더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나만 혼자서 생각하지 말고 내가 나를 점검하면서 내 목표를 매 순간 생각하고 점검하고 그런데 그것도 가끔 하면 안 되겠죠. 우리 성공의 8단계 보면 첫 번째가 꿈과 목표 설정, 두 번째가 결단이잖아요. 그런데 1번을 제치고 결단부터 하고 또 혼자 막 가고 있으면 또 어디로 간다고요? 배가 산으로 간다고요. 절대적인 목적지가 없으면 내 목표가 없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같이 고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1번부터 8번까지 제대로 성공의 사이클도 돌려야 되고 나의 목표를 매 순간, 매 시간, 매일, 매주 그때그때 생각하고 점검해야 된다는 것. 그런데 그게 허상이 되면 안 되죠. 허상이 되면 안 되고 정말 생생하게 내 머릿속에 내 파트너의 조직도 나의 조직도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생각하면 떠오르시나요? 매일매일 보면 아마 익혀져서 떠오르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매일 보지 않고 가끔 보고 가끔 생각하고 만날 때만 이렇게 뭐 있더라, 누구더라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 누군가를 만나서 티칭해주고 트레이닝 한다는 것이 나눈다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생생하게 정말 매일매일 상상하고 꿈꾸고 이거를 반복적으로 했을 때 그 상상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정말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상이 아닌 것을 매일 내 머릿속으로 상상하되 그리고 또 나의 목표도 계속 적어보고 그렇지만 그 목표가 작년과 올해가 똑같다면 발전하고 있지 않은 거겠죠. 그 목표도 조금씩 발전하고 업그레이드 돼가고 있다면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지만 작년 목표와 지금 목표가 똑같다? 뭔가 중간에서 멈췄다든지 하고 있지 않다든지 어떤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번 점검하되
매번 머릿속으로 상상하라. 그리고 내가 익히고 배운 것들을 그 파트너들에게, 내 파트너들에게 나누어 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모르면 알 수 없죠. 내가 모르겠어. 아무리 해도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하루 정말 아무것도 나 못하겠어. 그냥 하루에 동영상 3개만 볼게. 꼭 지니스 아니더라도 열정에 관한 거, 아니면은 성공에 관한 거, 아니면 돈에 관한 거, 어떤 내가 목표를 가지고 하루 3편은 꼭 보겠다라고 하면 한 달이면 90편이에요. 한 달이면 90편의 동영상이고, 그런 것들이 내가 볼 때는 모르지만 어느 순간에 내 입으로 그 봤던 것들이 내 머릿속에 저장돼 있다가 어느 순간에 내 입을 통해서 나올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리고 책도 마찬가지로 책 속에 답이 있어요. 정말 책 속에 답이 있는데 책을 펴면 잘 안 들어올 때가 많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는 사실 책보다는 동영상이 더 보기는 편한데 동영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과 유튜브에서 얻을 수 있는 것과 책에서 또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다르니까 이거를 같이 루틴을 지켜가면서 동영상도 보고 책도 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경험을 간접 경험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반복하면서 이 또한 내 거가 되는 순간이 오고 그게 내 파트너들과 나눔과 트레이닝을 할 때 도움이 되더라. 그러니까 내가 정말 기본적으로 내가 하지 못하면 절대 가르칠 수 없습니다. 가르친다는 의미 자체가 사실 맞지 않을 수 있지만 내가 경험한 것들을 나누는 거기 때문에 내 경험이 많지 않다고 하면 내가 10개밖에 경험이 없는데 100개의 경험을 한 사람한테 뭘 나눌 수가 있겠어요. 반드시 나보다 더 나은 파트너가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하지 못하면 절대 가르칠 수 없습니다. 나누어 줄 수 없어요. 이거는 정보 공유하는 일입니다. 정보를 알지 못하면 절대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익히고 배워야 한다. 그리고 트레이닝은 최소 주 1회 이상 1대1의 라인 미팅을 통해서 그리고 멘토링 상담을 통해서 밀접하게 소통하는 게 맞더라고요. 이게 스폰서님과 바로 직대 스폰서님 아니어도 멘토 스폰서님이 계시고 이런 상담할 수 있는 분들이 여기 주네스에서는 많기 때문에 여기 내가 아니더라도 다 같이 있을 때는 사실 좋은 얘기만 할 수 있어요. 좋은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정말 내 깊숙이 들어있는 고민이나 누군가에 대한 상담이나 하지 못하는 얘기들이 더 많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사장님들이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모든 사람의 상황이 다르고 어떤 생각이 다르고 입지가 다르기 때문에 다 같이 만나는 것보다는 같은 식구여도 1대1의 미팅을 통해서 그리고 멘토링을 통해서 밀접하게 깊숙하게 소통하는 게 정말 서로의 비즈니스에 대해서 풀어나가는데 정말 도움이 됩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던 것이 사실 어떤 미팅을 하게 되면 소통을 하게 되면 답을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어떤 걸 물어보고 얘기를 하다 보면 자꾸 머릿속에서는 이 사람한테 어떻게 해줘야 되지? 답을 줘야 되는데 해답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만나서 그냥 소통하고 들어주고 결과적으로는 모든 그 사람의 얘기를 다 들었을 때 그 이후에 가서 꼭 답이 아니더라도 그냥 더 그 상황에 맞는 대답을 하고 아니면 그 상황에 맞는 그냥 리액션을 하고 그게 전부여도 그 시간이 절대 헛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 이용 사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더 많이 느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답을 주려고 하면 부담스러우니까 나는 지금 답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 레벨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파트너와 스폰서님과 함께 소통하는데 어려움은 없더라. 그래서 여기 트레이닝까지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완벽에 가깝게 하실 수 있다고 한다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루비 이상, 1,0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벌 수 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모티베이션이죠.
나 혼자서 동기부여하는 것은 사실 동영상이나 책을 보면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네트워크 마케팅은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와 맞든 맞지 않든 누가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 언제 항상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 동기부여는 시스템을 통해서 그리고 팀을 통해서 우리 그룹을 통해서 우리의 문화, 우리의 방향성을 통해서 충분히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동기부여까지 가능하시다 하면 월 5천 이상의 수입을 벌어갈 수 있는 수준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 동기부여까지 하셔야 되겠죠. 여기서 동기부여라는 것은 나의 파트너가 한결같은 열정으로 나에게 그 사업에 임할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준 배터리와 같다는데, 나도 힘이 빠져가지고 배터리가 다 방전됐고 파트너도 힘이 빠져서 배터리가 방전됐고 둘 다 배 위를 다 노만 젓느라고 그냥 열심히만 하느라고 배 졌다가 노졌다가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그럼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결같은 열정으로 그에게 힘이 빠진 아니면 기운 빠진 그들에게 열정을 힘을 불어넣어주는 배터리 같은 역할을 하시려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저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내 파트너의 꿈과 목표를 제대로 정립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부터 제대로 나의 꿈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립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파트너의 꿈에도 다시 한번 시각화하고 구체적으로 정립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거겠죠. 내가 해보지 않고 누군가를 시킨다는 건 누군가에게 해보라고 하는 건 정말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어그러지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조직은 계속 변화하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하고 싶은 사람만 남아있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사람하고만 할 수 없는 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더라고요. 내가 누군가 들어올지 모르고 어떤 성향이 들어올지 모르고 어느 날 남자가 올 수도 있고 할아버지가 올 수도 있고 아줌마가 올 수도 있고 20대가 올 수도 있고 정말 생뚱맞게 20대가 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세대를 아우르는 이 모든 네트워크의 시장을 꿰뚫고 있으면 좋겠지만 이용호 사장님처럼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고 사실 그렇지만 그래도 멈춰있지 말고 끊임없이 배워야 된다는 거. 그래야 한 발자국이라도 성장할 수 있다는 게 지금 하다 보니까 느껴요. 하다 보니까. 정말 처음과 달라지는 이 상황들이 가끔은 벅차게 막 버겁게 다가올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발짝씩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꿈에서 조금씩 멀어지는 이 구덩이에 조금씩 빠질 수도 있지만 그 힘든 역경이 올 때 일어나려면 그 구덩이를 박차고 뛰어오를 수 있을 힘이 생길 수 있는 건 바로 저 혼자서라도 아니면 우리 팀에서 우리 그룹에서 같이 모티베이션 해주는 동기부여 해주는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 힘이 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재점검하는 거, 계속 생각하는 거, 그리고 지금 사업이 되고 있지 않다고 해서 생각해보면 스폰서님 탓인지 파트너 탓인지 누구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절대적으로 나부터 제대로 점검해 본다는 거. 나부터 잘하고 있는지 나부터 잘하고 있으면 파트너들은 알아서 잘 따라오고요. 스폰서님들은 알아서 잘 끌어주세요. 여기서 모티베이션은 시스템이 모티베이션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기초 세미나, 원데이, 1박 2일, 컨벤션 여러 가지 세미나가 있지만 이 세미나를 그냥 열심히 가서 참여만 하느냐, 이 세미나를 내가 기획해보고 실행해보느냐, 이거는 정말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천지 차이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동안에 4, 5년 동안에 거의 모든 시스템을 이 기초 세미나, 원데이 세미나, 1박 2일 컨벤션을 거의 모두 참여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안에 성장한 거는 정말 너무 형편없는 수준이었거든요. 내가 원하는 수준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그걸 제가 한 번도 기획해보거나
실행해 보거나 하질 않았더라고요. 무조건 스폰서님이 가자고 하면 가고 하자고 하면 하고 어 컨벤션 가자고 해야 가고 1박 2일 갈 때 고민하고. 그런데 정말 주네스에 와서는 내가 만약 기초 세미나를 기획하고 원데이 세미나를 기획하고 할 때는 굉장한 스트레스는 받지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는 받지만 그 또한 내가 성장하는 시간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시스템, 기초 세미나, 원데이 세미나 아직 뭐 1박 2 일까지는 하지 않고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명만 모여도 우린 팀이잖아요. 나 외에 누구 한 명만 있어도 같은 팀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기초 세미나 할 수 있고요. 원데이 세미나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 사람 뭐 10 명, 20명 생겼을 때 내 팀이 정말 거대해졌을 때 그때 해 봐야겠다 이게 아니라 나로부터 1 명, 2 명부터 있을 때부터 실행해 보는 거. 한번 나만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행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 팀이 되고 또 다른 팀이 되고 그랬을 때 독립을 시키면 저는 성장하는 거죠. 왜? 내가 그들을 만들고 독립하고 만들고 독립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들도 성장하는 방법이고 저 또한 같이 성장하는 방법이 바로 자신만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네스 안에서 우리가 아직은 조금은 버겁죠. 우리끼리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렇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또 한 발자국 선장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걸 저는 느끼거든요. 네. 쪼끔은 버겁다고 생각이 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을 써 가면서 우리는 성장에 성공에 내가 원하는 그 목표에 다가가는 그 행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한 번 더 자기 점검해 볼게요. RRTM은요. 내가 먼저 배우고 경험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가르친 파트너가 가르치게 하면 그들의 파트너에게 가르치게 하면 사실 끝입니다. 그러면 나는 또 다른 팀을 가지고 또 그것을 실행하면 되고요. RRTM이 굉장히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그 안에 모든 시스템이 다 들어가져 있더라고요. 리테일, 리크루팅, 트레이닝, 모티베이션까지. 우리가 RRTM의 사이클을 반복적으로 실천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가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그곳에 정확히 가 있